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리회계 우리가 지금 CVP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CVP 분석의 마지막 순서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흔히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팔아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지.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해야죠. 그죠?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도 빼고, 그리고 고정 원가도 빼고,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동 원가하고 고정 원가는 원가 행태 자체가 다르잖아. 그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히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고정 원가가 존재하게 되면, 변동 원가뿐만이 아니고 고정 원가가 존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고정 원가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매출액은 요만큼 증가했어요. 지금.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더 커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에요. 고정 원가가 존재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비율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더라.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고정원가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변동원가,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다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변동원가, 고정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변동원가, 고정원가인데 그 중에서 고정원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비용, 원가 중에서 고정 원가가 존재할 때, 그렇다면 이 고정 원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이겁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럼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고정 원가가 클수록 이러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고정 원가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져요. 그리고 원가 구조에서 회사 전체의 원가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정 원가가 이만큼 차지하고 변동 원가는 요만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원가 중에서 고정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고정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 고정 원가의 금액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 그거예요. 지금은 증가하는 것만 보면 이게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이만큼 감소했는데,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원가가 존재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더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고정원가 때문에. 그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효과를 이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회사하고 B 회사, A 회사, B 회사 두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판매가는 100원. 한 개 팔았을 때 판매가 100원이에요. 똑같아요. 두 회사. 똑같고. 한 개당 변동원가 50원. 이것도 같아. 두 회사가 똑같아. 판매 수량이 지금 몇 개냐? 1000개. 이것도 똑같아. 두 회사가. 마치 쌍둥이인 것처럼 똑같아요. 두 회사가. 똑같고, 이거는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럼 A하고 B 회사가. A 회사는 고정원가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가 2만 원 있고, B 회사는 고정원가가 제로입니다. 고정원가가 다른 거야. 고정원가가. 자, 그러면 이제 경기가 변동하게 되면 이제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적게 팔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결국 판매 단가라든지 한 개당 변동원가라든지 총 고정원가 2만 원, 여기는 0. 이것은 다 동일한데, 그럼 이건 다 동일하고 또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기가 변동하게 되면 뭐만 변동하게 돼요? 판매 수량만 변동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판매 수량만 바뀌는 거예요. 변동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판매 수량이 100% 증가한다. 판매 수량이 100% 증가하면 그러면 결국 판매 가격은 똑같잖아. 일정하잖아 또. 판매 가격은 변화가 없죠. 판매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판매 수량이 100% 증가하면 결국 매출액도 100%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매출액도 100% 증가하게 됩니다. 자, 판매 수량이 100% 증가해서 매출액이 100% 증가한 경우에, 자, 그 경우에, 자, 매출액 증가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비교를 해봐라. 두 회사 사이에. 비교를 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 회사는 고정원가가 2만 원 있는 회사고요. B 회사는 고정원가가 제로인 회사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같았죠. 자, 먼저 판매 수량이 1000개일 때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 자, 10만 원이 됩니다. 그죠? 한 개당 100원이었으니까 100원 곱하기 1000개에서 10만 원 되고, 변동원가는 얼마가 되냐? 5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공원이익은 자, 5만 원 됩니다. 근데 고정원가는 얼마예요? 고정원가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3만 원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판매 수량이 말이죠. 100% 증가한다. 지금 1000개인데 지금 1000개예요. 그런데 100% 증가한다. 이 말은 1이죠. 1. 100% 1이죠. 1000개에서 몇 개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0개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1000개가 증가하면 결국은 판매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00개가 되는 거죠. 1000개에서 1000개가 증가했으니까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이 지금 100%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 판매 단가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20만 원이 될 겁니다. 100% 증가해서 20만 원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변동원가는 어떻게 될까? 변동원가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화가 없어요. 뭐만 변화가 있어? 판매 수량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당 50원 곱하기 2000개 하면 변동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럼 변동원가도 몇 퍼센트 증가해요? 변동원가도 100%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판매 수량 100% 증가, 매출액 100% 증가, 변동원가도 100% 증가. 그럼 공원이익은 10만 원 되겠죠.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5만 원인데 5만 원 증가하죠. 5만 원인데 5만 원 증가하죠. 그죠? 5만 원인데 5만 원 증가하면 결국은 100% 증가한 겁니다. 공원이익도 100% 증가한 거예요. 자, 이까지는 똑같이 계속 똑같은 비율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정원가는,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하고 상관이 없죠.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정원가는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8만 원이 돼요. 자, 8만 원은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늘어났을까? 몇 퍼센트가 늘어난 것일까?
3만 원인데 8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5만 원이 증가한 것이죠. 증가한 금액은 5만 원이야. 자,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만큼 증가했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이거는 167%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증가율은 167%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10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67% 증가했죠. 167%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고정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자, 매출액부터 해서 매출액, 변동원가, 공원이익 다 똑같이 100%씩 증가했어요. 공원이익만 유일하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공원이익, 이 고정원가가 제로인 회사에는 그럼 어떤 현상이? 자, 10만 원, 5만 원, 자, 공원이익 5만 원 똑같죠? 자, 고정원가는 제로입니다. 그죠? 고정원가는 제로예요.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까? 5만 원 되겠죠? 자, 이게 똑같이 2,000개로 증가하면 자, 매출액은 이게 이제 100% 증가한 거죠? 매출액은 20만 원. 자, 변동원가는 10만 원. 공원이익은 또 공원이익은 10만 원. 자, 그런데 고정원가는 제로. 그럼 영업이익이 10만 원. 자,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100% 증가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 10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00% 증가했고 똑같이 증가했네요. 똑같은 비율로. 자, 비교됩니까? 자, 두 회사는 모든 게 똑같았어요. 모든 게 다 똑같았는데 뭐만 달랐다? 고정원가가 한 회사는 2만 원이라는 고정원가가 있었고 한 회사는 고정원가 자체가 제로였다 이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었죠.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매출액의 변동, 매출액의 증가율하고 영업이익의 증가율 비교해 보니까 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이거는 변동률이고요. 변동률, 비율, 증가한 비율을 말하는 거죠. 비율이 100%, 요거는 167%라는 건데 증가한 금액을 보세요. 금액은 어떻습니까? 증가한 금액을 보면 자, 공원이익이 얼마 증가했어요? 공원이익 증가한 금액은 얼마 증가했습니까? 5만 원 증가했죠. 공원이익 증가한 금액 5만 원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증가한 금액은 역시 3만 원에서 8만 원 됐으니까 역시 5만 원 증가했죠. 그죠? 자, 일단 자, 공원이익이 증가한 금액하고 공원이익이 증가한 금액하고 공원이익의 증분하고 증분은 증가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증분하고 영업이익의 증분은 금액으로 보면 같아요. 그죠? 금액으로 보면 같다. 금액으로 보면 같다. 그런데 증가한 비율을 계산하면 달라진다. 자, 금액으로 보면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매출액이 얼마만큼, 매출액의 증분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의 증분은 자, 지금 일단 매출액은 10만 원이고 공원이익은 5만 원이죠.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얼마일까? 공원이익률은 매출액 10만 원이고 공원이익 5만 원이죠. 그죠? 매출액하고 공원이익 비율을 계산하면 0.5, 50%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 금액하고 공원이익의 증가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 보면 자,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0만 원 증가했죠? 공원이익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만 원 증가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0.5가 나오죠.
자, 그 말은 자, 매출액 분의 공원이익으로 계산한 공원이익률하고 매출액의 증분 분의 공원이익의 증분으로 계산한 공원이익률하고 어때요? 같다. 자, 요 두 가지. 자, 공원이익의 증분하고 영업이익의 증분은 같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 매출액 분의 공원이익으로 계산한 공원이익률하고 매출액의 증가율 분의 공원이익의 매출액의 증분 분의 공원이익의 증분으로 계산한 공원이익률하고 어때요? 같다. 자, 요 두 가지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는데, 이건 이제 언제 여러분들 필요하냐면, 뒤에 보시면은, 뒤에 나중에 이제 안전 한계율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가 단일 제품 할 때도 배웠고요. 복수의 제품 할 때도 배웠고, 안전 한계 배웠고, 안전 한계율도 배웠잖아요. 그 안전 한계율 이꼴 우리가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영업 레버리지 도 분의 1이다 하는 것을 그때 배울 때 이 내용은 배웠습니다. 이 내용 배웠는데, 그때 제가 이 영업 레버리지 도에 대한 내용은 5번째 강의 할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넘어갔었죠. 자, 요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요 내용이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저 뒤에 요거 지금 설명한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측정,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뭔지는 이제 알겠다. 그럼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측정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 도. 자, 줄여서 우리가 DOL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D가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그리고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에서 영업 레버리지의 디그리, 정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DOL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자, 이 회사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자, DOL은 자, 이렇게 측정해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A 회사 있죠. A 회사의 경우에는 자, 아까 우리 뭐하고 뭐를 비교했습니까? 매출액 증가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비교했죠. 그래서 자, A 회사의 DOL은 자, 이렇게 봐요. 매출액 증가율 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DOL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매출액 증가율이 몇 %였어요? 100%였다.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몇 %로 나타났다? 167%로 나타났다. 자,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죠? 그죠? 이거 왜 그렇다? 고정원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계산하면 이건 1.67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 1.67을 우리가 DOL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67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냐? 가만 살펴보면 자, 매출액이 1%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1.67%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167%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의 몇 배다? 1.67배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의 1.67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이 DOL이라고 하는 것이
DOL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DOL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 이러한 DOL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영업 원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중에서 고정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B회사의 경우에 DOL을 계산하면 자, 매출액 증가율 100%인데 영업이익도 100%죠. 자, 그러면 DOL이 어떻게 나옵니까? 1이 나오죠. 1. 자, 그럼 이건 뭘 표시한다? 자, B회사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고정 원가가 제로였죠. 자, 고정 원가가 제로면 고정 원가가 전혀 없는 회사 같으면 DOL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겁니다. 1이 나온다. 고정 원가가 제로면 DOL이 1이 나오고 고정 원가가 이제 증가하게 될수록 DOL은 뭐보다 커져요? 1보다 커진다 이겁니다. 1보다 커진다. 그래서 지금 고정 원가가 제로인 B회사는 DOL이 1이었는데 고정 원가가 2만 원 있었던 A 회사는 1.67로 나왔잖아요. 1부터 자꾸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이걸 봤었죠. 지금까지 금방 우리가 봤던 DOL,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까? 증가율 가지고 측정해서 100% 증가하니까 167% 증가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DOL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손익계산서만 나오지 증가율까지 친절하게 계산 다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만 딸랑 나와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만 딸랑 이렇게 나와요. 판매 수량은 1000개 팔았는데 그때 매출액은 10만 원이었고 변동원가 5만 원, 그래서 공원이익은 5만 원, 고정원가 2만 원, 영업이익 3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공원이익 손익계산서가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만 딸랑 나오지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100% 증가하면은 매출액은 얼마가 되고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니까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67%가 되고 이것까지 친절하게 계산해서 다 내주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손익계산서만 딸랑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DOL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증가율을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냥 임의로 뭐 딴 건 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100% 증가하면 100% 증가하면 요거는 2,000개가 되겠네. 그럼 2,000개가 되면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네? 20만 원 되겠네. 역시 매출액도 100% 증가하는 거지. 그다음에 변동원가는 그러면 10만 원 되겠네. 그럼 공원이익도 10만 원 되고 그런데 고정원가는 2만 원이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8만 원 되니까 요거 증가율 계산하면 그러면 167%가 되니까 100% 분의 167% 증가율을 임의의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몇 % 증가했나? 그래서 DOL을 계산한 방법도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능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DOL을 구할 수가 있더라. 딸랑 이렇게 손익계산서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빼요?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없다면 DOL은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될까? 여기서 다른 거 다 빼버려요. 딴 거 다 매출액, 변동원가, 고정원가 같은 수익과 그리고 원가와 관련한 항목은 다 빼면 그 뭐만 남아요? 이익과 관련된 것만 남죠. 공원이익 남고 영업이익 남죠. 나머지는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영업이익과 공원이익만 딱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손익계산서상에 뭐가 더 위에 나옵니까? 공원이익이 더 위에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밑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사이를 줄을 이렇게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분수야, 분수.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에요. 그죠?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그러면 결국 5만 원 나누기 3만 원이란 말이죠. 이거 계산하면 1.67 이렇게 나옵니다. 1.67.
자, 아까 됐습니까? 아까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가지고 계산했던 DOL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1.67 나옵니다. 여기는 똑같이 계산하면 5만 원 나누기 5만 원 하면 DOL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신기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DOL은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분의 영업이익 증가율로 우리가 처음 배웠어. 자, 증가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증가율로 계산하시면 돼.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다시 우리가 만약에 증가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공원이익에 대한 정보만 있더라. 그러면 영업이익 분의 공원이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이게 말이죠.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이게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 우리가 저 앞에 말이죠. 저 앞에 2강에서 또 2강이나 3강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전 한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안전 한계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때 안전 한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 한계율은 뭐 실제 매출액분의 안전 한계 뭐 이런 거 다 배웠고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1 빼기 손익 분기점율이다 라고 그때 나왔었고, 자, 그럼 요거는 뭐분의 뭐다?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다 라고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때 그랬냐? 영업 레버리지 도 DOL분의 1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DOL분의 1이니까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야. 그러면 그냥 DOL은 이제 분자하고 분모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을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때 안전한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그럼 그때는 안전한계율을 중심에 놓고 이제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뭘 중심에 놓고 DOL 영업 레버리지도를 중심에 놓고 공부를 하면 결국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 되고, 이건 결국은 뭐 분의 뭐가 될까? 안전한계율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 자, 영업 레버리지도하고 안전한계율은 서로 역수의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역수의 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여러분들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것만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학구열에 불타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올까? 이게 이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면은, 자,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 매출액을 우리가 S라 표현할게요.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분의 매출액의 증분이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근데 만약에 50%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50%면 100만 원에 50%면 얼마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50만 원이 증가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됐겠습니까? 150만 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매출액 100만 원 분의 매출액의 증분 50만 원. 이게 매출액의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분의 매출액의 증분. 이게 매출액 증가율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똑같이 하면 영업이익 분의 영업이익의 증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결국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매출액의 증분 곱하기 영업이익 분의 자, 요거 곱하면 자, 영업이익의 증분 곱하기 매출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걸 다시 쓰면은 자, 제가 앞에서 영업 레버리지도 그 표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있죠. 표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 그걸 그때 두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기억하고 계시라 하고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분리시켜 놓고 보면 매출액의 증분 분의 영업이익의 증분이죠. 곱하기 영업이익 분의 매출액이죠. 이렇게 이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자, 아까 봤죠? 매출액의 요 영업이익의 증분하고 뭐의 증분하고 같았습니까? 공원이익의 증분하고 같았죠. 증가한 금액은 같았잖아요. 공원이익에 아까 우리 봤을 때 공원이익도 5만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만 원 증가했잖아. 증가한 금액은 같단 말이에요. 그죠?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 결국 매출액의 증분분에 요거는 공원이익의 증분하고 같겠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바꿀 수가 있고 곱하기 자, 영업이익분의 매출액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매출액의 증분 매출액의 증분 분의 공원이익의 증분 요건 또 뭐하고 같을까?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매출액의 증분 분의 공원이익의 증분하고 그냥 매출액 분의 공원이익하고 비율이 어땠습니까? 같았죠. 그래서 요거는 S분의 매출액 분의 공원이익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같았으니까. 그거 곱하기 영업이익 분의 매출액. 이렇게 하니까 뭐가 같았습니까? 요거 같은 매출액이네? 그럼 어때요? 영업이익 분의 공원이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분의 공원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갑자기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같게 나온다 하는 그냥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거고 요거까지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매출액 증가율 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하는 비율하고 영업이익 분의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계산하면 비율이 같게 나온다.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자, 경기가 좋을 때를 생각하면 자, 경기가 좋다는 것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국면이에요. 그죠? 매출액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때는 고정원가가 크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정원가가 있는 게 고마운 거야, 이때는. 그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설비 투자를 증가시켜서 자, 높은 DOA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당연히. 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자꾸 증가하니까. 매출액 100%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200%, 300% 증가한단 말이에요.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돼.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정원가가 큰 것이 더 유리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고정원가가 큰 그런 자본 집약적 산업, 큰 설비를 필요로 하는, 큰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본 집약적 산업일 때는 결국 이러한 호경기일 때는 유리한 겁니다. 이런 자본 집약적 산업은 이런 호경기일 때는 유리해요. 그죠? 자,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국면이고 판매 수량이 자꾸 감소하고
경기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는 고정원가가 큰 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고정원가가 클수록 결국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을 매각을 해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때의 자산은 주로 큰 설비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항목으로 보면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고정원가의 부담을 낮춰야 돼. 그래서 고정원가의 부담을 낮추어서 낮은 DOA를 유지하는 게 유리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걸 다 알긴 다 알아. 그런데 이런 큰 설비 투자와 같은 이런 유형자산은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 막 아무 데나 그냥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워낙 덩치가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내가 팔고 싶어도 누가 인수를 해가야, 누가 사가야 될 텐데, 그런 내가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입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입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이 고정원가가 큰 이런 자본 집약적 산업일 경우에는 이런 불경기일 때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서 낮은 DOA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경기가 나쁜데, 경기가 나쁜 국면에서 누가 그걸 또 살려고 하겠어요? 그 고정원가를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때,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나, 어떤 효과가 있나, 그랬을 때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활용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자, 단일 제품이고요. 그리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지금 500원입니다. 500원이에요. 자, 2000X 0년 5월달에 요약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액 보니까 옆에다가 1000단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판매량이다. 이게 판매량이다. 자, 1000단위를 판매했는데 매출액이 50만 원이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이니까. 그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인데 몇 개를 판매했다? 1000개를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50만 원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변동원가는 30만 원이더라. 그러면 한 개당 변동원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판매량은 1000개인데 30만 원이 변동원가가 총 발생했더라. 그럼 한 개당 따지면 변동원가는 얼마더라? 300원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 개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 200원이 되겠죠. 500원에서 300원 빼면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개 하니까 총 공원이익은 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원가는 15만 원이랍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만 원 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세무사 2000년도에 나온 세무사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그 내용을 일부 제가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매출액이 2분의 1로 감소를 한답니다. 매출액이 2분의 1로 감소한대요. 그때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냐? 매출액이 2분의 1로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일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냥 계산하면 되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매출에서 변동원가 빼면 자, 공원이익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 매출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 1000개니까 단위당 판매가는 500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변동원가는 30만 원인데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자 1000개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 3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 소문자로 고쳐야 됩니다. 소문자. 요거 소문자가 돼야 돼요.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원이에요. 자, 그러면 공원이익은 20만 원이다.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200원이 되겠죠. 고정원가는 자 15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그래서 5만 원 나온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출액이 2분의 1로 감소한다 하는 것은 50만 원에서 얼마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50만 원에서 얼마로 감소한다는 겁니까? 2분의 1로 감소한대요. 그럼 50만 원에서 자 2분의 1로 감소하면 매출액이 25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에서 얼마로 감소한 겁니까? 25만 원으로 감소했으니까 25만 원만큼 감소하게 된 거죠. 50만 원에서 25만 원만큼 감소해서 25만 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매출액이 몇 퍼센트 감소한 겁니까? 50% 감소한 거죠. 그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고 자, 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판매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문제에서 판매 가격이 한 개 500원이다. 그랬으면 다른 말이 없으면 판매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야. 판매가는 단위당 500원으로 일정합니다. 근데 매출액이 50% 감소한 거죠. 그럼 이 매출액이 50%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판매 수량이 몇 퍼센트 감소한 거다. 50% 감소한 거다. 왜? 판매가는 500원을 일정하니까. 그죠? 그러면 판매 수량이 원래 몇 개였습니까? 판매 수량이 원래 1000개였잖아. 그런데 50%만큼 감소하면 그럼 몇 개 감소한 겁니까? 500개만큼 감소한 거죠? 그죠? 그러면 감소하면 그래서 판매 수량이 1000개에서 500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판매 수량이 50%가 감소해서 결국은 판매 수량이 몇 개가 되었다? 500개가 되었다. 그럼 이 판매 수량이 500개가 됐을 때 영업이익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200원이고 판매 수량이 500개 그리고 거기서 고정원가 15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만 원. 즉 영업 손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영업 손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냐? 자, 우리 앞에서 DOL 배웠잖아요. 그걸 한번 이용해 보자 이겁니다. 이 회사의 DOL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앞에서 뭐 증가율 이런 말이 없죠, 지금. 증가율 이런 말이 증가율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네. 그런데 증가율 뭐 2분의 1 감소하고 하니까 증가율로 하도 되는데 앞에서 일단 영업이익하고 공원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영업이익하고 공원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영업이익은 얼마냐면 영업이익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공원이익은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DOL, 영업 레버리지 도는 4. 자, 영업 레버리지 도가 4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출액이 4라는 것은 매출액이 1%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감소한다? 영업이익은 그보다 4배, 4% 감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자, 판매량이 지금 50% 감소한 경우죠, 지금. 감소율이 50%야. 그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50% 감소해서 결국 매출액이 50%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몇 퍼센트 감소한다? 그보다 4배. 그러면 영업이익은 200%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판매량이 50% 감소하면 매출액이 50% 감소하게 되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4배 200%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의 감소,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 거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5만 원 있죠? 그럼 그보다 4배, 200%니까 곱하기 2 하면
1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만 원만큼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영업이익은 원래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5만 원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푼 거하고 저 앞에서 방법 1로 푼 거하고 어때요? 답은 같게 나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 레버리지 도 안전 한계율 계산해 보면 영업 레버리지는 이미 아까 계산했죠. 자,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었습니다. 그죠? 자, 영업이익은 5만 원이었고 공원이익은 20만 원이어서 영업 레버리지 도는 4. 그럼 안전 한계율은 뭘 계산하면 돼요?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죠? 역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안전 한계율은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보면 실제 또는 예상 매출액분의 안전 한계의 비율이고 자, 요거는 자, 실제 매출액 또는 예상 매출액분의 안전 한계는 실제 매출액 또는 예상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한 거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보면 요거는 1이고 자, 요렇게 보면 요거는 손익분기점률이죠. 그래서 1 빼기 손익분기점률이다. 그리고 안전한계율은 자,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인데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는 영업 레버리지 도분의 1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안전한계율 배울 때. 그런데 영업 레버리지 도가 4라고 이미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그럼 여기 영업 레버리지 도가 4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안전한계율은 자, 계산하면 0.25 즉 25%가 됩니다. 그죠? 안전한계율이 25%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회사의 자, 손익분기점률은 몇 %냐? 손익분기점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손익분기점률은 몇 %입니까? 안전한계율 25%니까 손익분기점률은 75%. 즉 0.75가 손익분기점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되어서 회사의 판매량이 20%가 증가한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로 예상될까?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DOL, 그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판매량이 20% 증가하면 결국 매출액이 20%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판매량의 증가 20% 이꼴 매출액의 증가 20%. 그런데 영업 레버리지 도는 4. 그러면 영업이익은 4배만큼 80%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의 증가분이 얼마가 되냐? 원래 영업이익이 5만 원인데 자, 80% 즉 0.8을 곱하면 4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 원래 5만 원인데 4만 원만큼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은 얼마가 된다? 9만 원이 된다. 얼마로 예상되는가? 9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상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